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늘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내일 저녁이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다음 내일 이 시간이면 아마 10시쯤 아마 시작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쯤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공지사항으로 이 시간쯤 올라올지 아니면 10시 딱 맞춰서 공지사항으로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올라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내일 밤 10시경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밤 10시경 예정되어 있는 인베스터 데이가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지난 댓글에서는 크게 물어보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어떤 분께서는 너구리가 무슨 뜻이냐고는 물어보셨는데 다들 궁금하시겠는데, 이거는 좀 저의 속뜻이 깊은 뜻이 있긴 한데 저 나름대로의 비밀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공개할 때가 되면 언젠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청원참여님께서 TED 시작인데 그나마 저가인 지금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 M&A 하지 않을까,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아무도 모르긴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국에서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고,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그 찌라시가 돌기 시작할 무렵 그 전쯤에서 상승 16달러? 17달러 이쯤부터 지금 22, 3, 4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게 TED 상업화로 인한 기대감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소식이 터진 것이 M&A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는 찌라시가 돈 거는 맞기 때문에, 이번에 로이반트가 발표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그 약 한 4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현금에 대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공개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구조상 현금성 자산이 한 40억 달러 있는데, 그 4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5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 돈에 대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지금 열심히 고민 중인 것 같고, 내일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뮤노반트의 자녀 주식을 다 가져가기에는 글쎄요, 현금을 너무 많이 소진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곤 하지만, 일단은 그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가 아닌 다른 반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브레포시티닙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임상 3상을 성공하고 내년에 상업화 FDA 승인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결과나 아니면 그 약물에 대한 판권을 팔든지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약물을 개발한 회사를 아예 M&A를 해서 어떤 대형 제약사에 팔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그 브레포시티닙에 대한 그 상업화 과정, 상업화 결과, 어떻게 할지 계획, 상업화 계획 같은 거를 내일 인베스터 데이 때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건 로이반트에 이제 또 추가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들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을지, 그것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M&A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사실 12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1일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접어둘 필요가 됐다. 지금 좋은 얘기 나올 것들 있어도 지금은 12월 11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한다기보단 좀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이벤트, 12월 11일인 내일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지금 하기에는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뭐가 나올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얘기가 나도 모르는 새도 나오는 게 그런 바이오 업황들에 대한 회사들에 대한 공지사항들이, 그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 아닌 악재로 인식될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호재도 아닌데 악재도 아닌데 뭔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저희도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나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오히려 매수를 할 때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좀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과 발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의 투자 시계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나는 12월 11일에 좀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세론이 나온다면 당연히 파시겠죠. 그리고 오른다고 해도 당연히 파실 거고, 뭐 횡보한다 그래도 당연히 파시겠죠. 제가 뭐 팔지 말라 그래서 안 파실 건 아니니까 만약에 12월 11일에 난 팔려고 샀어 하시는 분들은 파시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 12월 11일에 세론이 나와서 매도세가 세질지, 아니면 뭐 좋은 소식이 나와서 매수세가 더 세질지, 아니면 뭐 횡보를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가격대에도 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번 더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만약에 내일 결과 발표가 뭐 안 좋은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반응을 한다면, 사실 뭐 위로 반응하면 제가 뭐 손을 쓸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아래로 반응을 한다면 시가총액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한 번 더 보고, 과연 이 내용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빠질 만한 펀더멘털 악화에 대한 내용일까?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펀더멘털이 악화될 만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시가총액의 하락은 감수를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하락,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하한가를 막 친다든지 그 정도 내용은 아닌데 그 투심이 너무 약화돼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많이 수익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도세가 나오면 또 물려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비이성적인 매도 물량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다분히 감정적인 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이뮤노반트가 똑같이 10% 빠졌다. 근데 한국장은 한 20% 30%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감정적인 매도 아닐까? 라고 한 번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온다면, 제가 또 다른 회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도 저평가되어 있으면 제가 그 회사를 팔 필요는 없지만, 한올이 너무 저평가 구간으로 너무 매도가 세가 비이성적으로 나온다 싶으면 다른 거 팔고 좀 한올을 사도 되죠. 저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12월 11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살 건 아니지만 오르든 떨어지든 횡보하든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 정도는 좀 미리 해보심이 어떤지 싶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투자 철학이 시계열이 12월 11일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내일 당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오히려 내일이 더 세론이 나올 수도 있죠. 12월 11일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당일이기 때문에 미리 팔고 나가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난 오늘 팔래 하고 내일은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만약에 너 또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러니까 뭐 비이성적인, 다분히 감정적인 하락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니까 나도 파는, 내 평단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나도 지금이라도 수익을 챙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파는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급진적인 매도, 아침 하락장에서의 너무 급진적인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매도가 쏟아져 나오거나 하면 그때 시가총액을 보고 이거는 조금 기다려볼 만한 시가총액이다 하면 저도 관망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좀 사도 되겠는데 하는 정도의 시가총액이면 좀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스스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미지 트레이닝은 한 번은 더 해보셔라. 내 펀더멘털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 가격이 오르든 중간이든 횡보하든 하락이든 이미지 트레이닝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댓글들은 어디 보자. 주죽 Q8K님께서 악플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공항킹님 되게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별로 신경 안 쓰이신다고. 그리고 메모리 800만원님, 갈비탕 특으로 한 그릇 드세요 했는데 제가 주말에 갈비탕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토요일 오후나 점심이나 저녁쯤으로 해서 갈비탕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비탕 먹고 어떻게 먹었는지까지 소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슈퍼땡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든든하게 메모리 800만원님 항상 이렇게 제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만 듣고 하늘바이오파마 투자에 대한 얘기만 드렸는데도 든든하게 뒤에서 묵묵히 후원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유튜브 찍을 맛이 나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투자 철학 끝까지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마 메모리 800만원님께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한테 든든하게 힘을 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그건 우리들만의 생각이다, 아직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인베스터데이가 내일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늦은 저녁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주변에서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뭔가 기대감 섞인 내용이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의 왈가왈부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주변에서 한올바이오파마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뭐 이거 괜찮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린 사람들 말고는 아직은 발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아직 뚜렷한 시가총액에 확실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뭐한 게, 너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주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2배 올랐거든요. 올해 중순 25,000원 갔으니까요. 주가가 26,000원 갔는데 주가가 그때보다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모았던 물량들의 가격은 지금 2배가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도 지금 글쎄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건 있죠. 바토클리맙의 그 상호파 지연 이슈가 좀 투자자들의 김을 세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MG 증증근무력증을 결과 발표를 할 때 결과 데이터가 좋아서 우리 이거 상호파 할게 하고 아제넥스보다 더 높은 반응률로 상호파를 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만약에 상호파에 들어갔고 결과도 만약에 뭐 돈도 잘 벌고 있고 한다고 생각하면 분명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2만원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겠죠. 사실 올해 중순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김이 샜고요. 바토클리맙을 상호파 진짜로 했나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의문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 말고는 한올바이오파마를 커버리지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으신데, 각 증권사별로 한 번씩은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커버리지 안 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인베스터데이 전에 뭔가 왈가왈부 할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11월 11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로도 업데이트된 리포트를 내신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다들 아직은 바토 TED 상호파 할까 안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왜 올랐냐? DS투자증권에서 그래도 상호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면서 투심이 어느 정도 개선이 조금은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심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도 같이 따라 올라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절대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뭔가 불확실성이 거쳐야 돼요. TED 상호파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데이터든 이런 뭔가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거쳐야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가장 김샜던 이유는 바토클리맙의 아마 상호파 이슈 지연 이슈 이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뭔가 그 임상에 대한 경과들이 그렇게 좋은 경과들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회사는 임상 3상은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안 좋아. 상호파된 약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안 가 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면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올바이오파마가 겪고 이겨내고 해야 될 문제들인 거죠. 우리 회사 정말 튼튼한 회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펀더멘털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곧 바토클리맙 TED 상호파나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데이터 발표를 통해서 그 펀더멘털이 증명이 점점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2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한올바이오파마를 잘 모르고 그냥 바이오 오르니까 2배 오른 회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는 있어도,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라고 드라마틱하게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의 회사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주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주된 이유는 주가가 아직 덜 올라서입니다. 제가 봤을 땐 주가가 지금 5만 원 가지고는 지금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5만 원 갖고는 주목 못 받는다. 결국은 한 10만 원? 뭐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만 원, 8만 원 막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회사가 무슨 회사지?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장밋빛 전망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요. 장밋빛 전망들을 찾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이 될 때 더 달라들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면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구나. 안정적인 회사구나. 펀더멘털이 있는 회사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더 달라들려고 할 겁니다. 모든 회사의 주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바닥일 때는 이 회사 되게 안 좋은 회사구나 하고 사람들이 안 사고요. 저 꼭대기일 때는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인가 보네.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 더 가겠는데 그 가격에 주식 가격에 그런 모든 전망들이 다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간다는 그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높은 가격에 솟아져 있는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안 사면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이 수익 나도 못 누린다는 포모가 오기 때문에 그 포모로 인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좋은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50년 전이건 지금이건 똑같다. 안 오른 주식은 안 사고요. 오른 주식만 삽니다. 아무리 저희가 안 오른 주식 좋다 얘기해도 굳이 올라야 사거든요. 이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 구독자 수를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구독자 수가 2만 원대 갈 때는 물론 저의 그 장기 투자 철학에 공감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꾸준히 지금까지 구독을 해주시면서 같이 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구독자 늘어나는 숫자가 정말 더뎠습니다. 뭐 소문이 덜 퍼져 일 수도 있지만 소문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주식도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저 하늘바이오파마가 똑같은 회사였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뭐 제가 유튜브를 그때 처음 시작한 걸 수도 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뭐 잘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해도 되나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고 3만 원대만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사람들이 조정장이 좀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3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조정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 가나마나 많이 고민했던 분들도 계세요. 같이 고민했고요. 근데 지금 보면 또 어떠세요? 5만 원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4만 원 후반 5만 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의 그 회사 한올바이오파마와 지금의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실 그렇게 펀더멘털적으로 변한 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주식 가격은 지금 거의 올해 중순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사더라도 지금 사야 되나 3만 원도 비싸 보일 때가 있었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의구심을 품었던 게 5만 원이 되면서 오히려 확신을 품으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4만 원 중반, 5만 원대에 가면서 3만 원대 그렇게 좋다 해도 안 사시던 분들이 5만 원대 막 불나방처럼 달라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뭐 몰랐던 종목을 5만 원대 아시게 된 걸 수도 있죠. 찾아보니까 좋은 회사인 것 같고 덕구리라는 유튜버가 있고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사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잘 샀다 못 샀다가 아니고 그런 주목을 받기 시작해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런 팩트입니다.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바토클리맙에 대한 그 상업화 지연 이런 것들은 과거 주주분들이나 과거에 관심 가졌던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주가 오르고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왜 많이 올랐는데 관심을 아직 못 받고 있냐? 지금은 보유자들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 소문이 아직 덜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회사라는 인식이 덜 구축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식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지금 요즘엔 정보가 너무 빨리 돌고 많은 정보를 갖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평가된 회사들은 계속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도 더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것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평가된 회사들은 너무 빨리 고평가가 되고요. 저평가되는 회사들은 저평가되고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저평가로 남아있는 상황들도 많아요. 그 회사들이 주목받기 전까지. 근데 제가 딱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매 시대마다 지금은 달라 하더라도 사람의 심리는 변한 게 없고 주식의 가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주식은 곧 기업의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좋은 회사는 언젠가는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을 누가 인정을 해주고 누가 기다릴 줄 아냐의 싸움인 거지, 그 시절을 다 겪고 나고 그때 열심히 모으신 분들은 좋은 회사라고 공부하고 이사회도 좋은 회사로 좋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사회 능력도 탄탄한 것 같고 CEO의 그런 뭔가 사업성, 사업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도 꽤 괜찮은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꾸준히 모아간다면 나중에 분명 그런 회사는 주식에서 반영을 하게 돼 있고요. 올라갈 때 또 무섭게 올라가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정보가 많이 퍼지고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더라도 한올바이오파마를 제가 아무리 지금 몇 달째 1년 가까이 강조를 하고 동영상을 180개를 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직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알테오젠이나 D&D 파마텍, 펩트론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비만 치료제로나 아니면 알테오젠처럼 플랫폼 기업,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것들처럼 기술 수출이 빵빵빵 나오기 전에 부터 이 회사의 기술력을 믿고 열심히 주식을 매수해 오신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소문이 없을 때 이 회사가 좋은 회사야 안 좋은 회사야 라고 소문이 없을 때 모으셨다가 정말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빵빵빵 터지면서 지금 수익률이 대박이 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안 퍼질 때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수익률을 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단기적인 수익률을 노리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건 단기 투자 심리와 수급이거든요. 수급의 방향.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보고 사람들의 투심, 심리의 방향성을 좀 봐야 내가 지금이라도 사면 조금은 10%, 20%는 먹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되려면 이제 방향성이 좋아져야 되고요.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고요.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그렇게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개선된 걸 만약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처럼 계약이 빵빵 터져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식을 살라 그러면 너무 비싼 가격에 또 줘야 되거든요. 그 전부터 살 수 있었던 거를. 그 전부터는 못 샀던 거를 5만원, 6만원 갈 때 몰랐던 거를 18만원 가고 20만원 가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 계약이 터졌네. 좋은 회사네. 지금부터 모아야지 하고 모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나쁜 습관은 아니다라는 건데, 나쁜 건 아닌 건데, 적점일 때도 모을 수 있던 거를 고점일 때 사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소문에 사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말이 다 꼬이네요. 아무튼, 소문이 안 났을 때 좋은 회사를 찾는다면, 소문이 나고 나면 수익률이 상당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도 소문이 안 나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인베스터 데이를 지금 왈가왈부 하는 곳은 아마 네이버 종목 토론방 제가 가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말고는 제 유튜버에 있는 분들 말고는 어느 채팅방이든 뭐든 12월 11일 한올바이오파마 인베스터데이 합니다라고 해서 그래요? 기대되네요 하면서 여기저기 막 정보가 퍼날라지고 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 귀에 들어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소문이 덜 퍼졌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좋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펀더멘털 자체가 워낙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다른 회사랑 좀 비교 아닌 비교를 하자면, 제가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면 또 댓글창에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특정 회사랑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뭔가 계약 이전 기대감, 계약 체결 기대감이 생겨서 올라온 회사랑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밑받침이 되고 상업화를 곧 앞두고 있는 회사의 펀더멘털이랑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계약 기대감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요.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좋게 얘기하죠. 이때쯤 계약할 거라고 기대가 된다. 뭐 좀 미뤄지면 좀 미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걸로 올라와서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다행인 거고, 계약이 안 되면 좀 이제 심하게 하락을 하고 그럴 텐데,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온 회사들은 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계약의 사이즈에 따라서 예상된 계약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예상된 만큼보다 훨씬 더 큰 계약이 떨어진다면, 계약이 딱 체결이 된다면 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계약에 대한 기대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회사가 굳이 계약이 나온다고 해도 수익률 얼마나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먹을 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회사들은 분명 고평가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 주가 측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회사도 뭐합니까? 주가가 비싸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부 한 무를 사는데, 두부가 건강에 되게 좋잖아요. 예, 두부 한 무를 사는데 두부 한 무에 10만 원이래요. 사시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두부 한 무에 1,000원입니다. 그럼 싼데 건강에도 좋은데? 가격도 싸네? 그럼 사야지 하고 사게 되잖아요. 두부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콩나물, 상추 20만 원씩 한대요.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회사도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으면 살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고평가가 됐다 안 됐다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하니까 주식 가격이 오늘도 왔다 갔다 하고 내일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가 좋은데 아직 고평가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회사들은 이 회사는 좋은데 너무 가격이 고평가 있다라고 돼 있어서 나는 이미 갖고 있었으니까 수익 많이 봤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식 가격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주식 가격, 시가총액, 그 주식 가격이라고 말하면 또 헷갈리시니까 시가총액을 보시고 이게 고평가돼 있는지, 이게 진짜 10조 원짜리 회사가 돼도 되는 건지, 너무 기대감만 반영돼 있지는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로이반트에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 데이터에 대해 되게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지난번 11월 11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때 그때 CEO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아제넥스도 그레이브스병을 한다고 하고, 뭐 바이오헤이븐도 그레이브스병을 한다고 하고,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을 타겟하는 회사에서 그레이브스병이 가능한지 임상에 진입을 했다. 뒤따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될까 질문을 받았더니 로이반트 CEO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뮤노반트한테는 좋은 점은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계속 누군가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근거 있다고 해주는 반증이다. 네. 이거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반증이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큰돈 들여서 임상 3상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마인드로,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 로이반트 CEO가.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 발표 이후에 더 많은 회사에서 점점 경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해 충분히 이뮤노반트 데이터가 승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해보자라고 해서 따라오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따라오는 거 보면 증명이 어느 정도 된 거다. 객관적으로 FDA가 땅땅땅 때려준 건 없지만 주변 회사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다. 상업화를 인정받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럼 경쟁사들 어떻게 따돌릴 거냐? MG에서 보지 않았냐? 중증근무력증에서 보지 않았냐? 지금 아제넥스가 중증근무력증 CIDP 먼저 진입하고 시장의 7, 80% 다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그레이브스병에서 그런 단계다. 우리가 처음으로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쟁사들은 뭐 향후 1, 2년 더 늦게 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출시할 수 있어서 우리가 중증근무력증에서 아제넥스가 점령한 것처럼 그레이브스병에서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까지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의 근거가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더 뒷받침될 만한 그런 객관적인 근거는 여러 회사에서 달려들고 있다. 그 말은 성공 가능성을 여러 회사에서도 높게 보고 있다. 그럼 그레이브스병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냐? 지금 로이반트에서 계산하기론 지금 유병률이 매년 한 2, 3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뭐라 그러죠? ATD 불응성 환자,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의 치료제가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안 듣는 불응성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은 약 33만 명이 있다고 하고요. 그거의 70% 정도 시장을 가져간다고 치면 20만 명이 좀 넘는 수준인데 그걸로 해서 약가를 계산을 때려보면 하늘바이오 파마가 받는 로열티가 조 단위까지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70% 정도의 중증근무력증 시장, 그러니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70% 정도의 시장을 장악할 거다 하는 거는 먼저 출시된 약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사이즈고요. 만약에 이뮤노반트의 그 데이터가 워낙 월등히 좋아서 IgG 감소 농도가 깊잖아요. 그래서 월등히 좋아서 만약에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뭐 바이오헤이븐이나 그레이브스병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데이터를 월등히 앞선다면 나중에 후발 진입 주자들은 거의 약을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 제 데이터 공개를 했을 때 그 IgG 항체 감소 농도 정도가 7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그 항갑상선 약물을 끊는 환자의 수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항갑상선 약물을 끊는 환자가 IgG 항체 감소 농도가 70% 이상이 70% 이하인 환자보다 약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2상 단계에서 증명이 된 거긴 하지만 그 데이터가 시사하는 점은 다른 FcRn 저해제 치료제 개발사들, 그러니까 아제넥스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아제넥스는 IgG 감소 농도가 지금 60% 중반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이뮤노반트와의 데이터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시장에 진입하는데 너무 제한적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훨씬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하놀바이오파마의 로열티는 분명 조 단위 가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 단위 가까이가 아니라 조 단위 넘을 거예요.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근데 그 그레이브스병 하나뿐만이 아니고 뭐 류마티스다, 그다음에 뭐 쇼그렌이다, 그다음에 루푸스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2043년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17년 정도의 특허 기간이 보장된 약물이 앞으로 발전 가능한 질환들이 타겟할 수 있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바이오 파마가 향후 2043년까지 특허 기간을 누리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로열티의 최종 규모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도 10조 원 이상도 될 수도 있다. 지금 기업 가치를 그럼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나. 그런 로열티를 받는 기간이 상당히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 단위 이상의 로열티를 받으려면 2030년 이상은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 4년 뒤의 결과를 미리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사실 4년 뒤에 주가만 땡겨오더라도 말이 안 되긴 해요. 근데 한 방에 땡겨오진 않을 거예요. 4년 뒤에 갑자기 주가 상한가 10번 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4년이 남았더라도 천천히 그 데이터의 가치, 주가의 가치를 반영하려면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생각보다 천천히 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주가의 방향성을 반영을 할 거면 천천히라도 올라갈 거다. 4년 뒤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만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아직도 너무 저는 싸다고 보고,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가가 아직 덜 올라서. 보세요. 지금 2025년 12월이잖아요. 2026년쯤 되면 이제 뭐 류마티스나 루푸스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텐데, 만약 류마티스가 나오기 전까지의 주식 가격을 한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그때 류마티스 데이터 발표 전까지의 하놀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류마티스를 내년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류마티스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제 펀더멘털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데이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랑 지금 2025년 12월에 기업이랑 하놀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은 그렇게 크게 변할 건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그때까지 올라간다면 향후에 더 올라갈 기업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펀더멘털과 나중에 류마티스가 공개되기 전에 펀더멘털은 동일하지만 주가는 다를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심리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오래 잘 가지고 잘 모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주가가 빨리 오르진 않을 겁니다. 분명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요. 12월 11일 발표 이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지 대응을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올랐으면 어떻게 할까? 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횡보할 땐 또 어떻게 할까? 또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식 가격이 안 올라서다. 그때 주목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팔라고 해도 안 파실 때가 또 올 거다.
너무 주목받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하면, 주가가 너무 극심하게 인플레이션을 받고 있다면 그때는 조금 프로핏 테이킹을 할 줄도 알아야겠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다. 그러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왈가왈부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막 내일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런저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들 막 올라오고 이 회사는 이런 게 문제긴 한데 하지만 주목해야 할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인플레이션 이겼다? 25,000원에서 50,000원까지 2배나 올라왔지만 인플레이션 이겼다? 라는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또 지금 6조 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만 먼저 가기에는 근거가 없긴 해요. 근데 나중에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지금 맨날 6조 원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뮤노반트도 결국은 기업 가치 인정을 받을 거고,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대개 이뮤노반트가 초소형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6조 원이면 되게 초소형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큰 대형 자금들이 이뮤노반트에 쏟아져 들어오기에는 지금 모멘텀이 부족하고요. 만약에 모멘텀이 발생해서 대형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승폭은 또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뮤노반트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뮤노반트가 오르면 한올바이오 파마 주가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미 한올바이오 파마 사고 계셨는데 굳이 팔고 이뮤노반트를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미국장이 낫지 않나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 판단을 해보시는 거고,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들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아무튼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토클리맙에 대한 상업화 지연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아직도 잘 모른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주목받았으면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 전혀 없거든요. 거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기업 가치는 그렇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것 같고요. 요즘 댓글들 보면 지금 다들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수익이 30% 됐다가 20% 되면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수익률 20% 30%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중에 어차피 다 올라갈 회사들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남들 20% 30% 제가 수익일 때 남들 50% 60% 낸 거랑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수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평생 그런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평생 본인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이제 여기저기 휘둘리게 되면 내 계좌만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수익률을 남들보다 좀 덜 먹어도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내가 열심히 주식수 늘려서 그 가치가 불어난다면 제 계좌가 불어나면 되는 거지. 그걸 남들과 뭐하러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익을 확보를 하고 내가 만족하는 정도의 기업 가치가 불어날 정도까지 주가를 기다려서 수익을 내고 하면 됐지. 그게 예를 들어서 300%가 됐든 400%가 됐든 남들 1000% 번 거에 비교해서 하면 300% 400% 먹은 내 투자 철학 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식은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는 내 노후 대비입니다. 저는 내 노후 대비고 내 노후에 쓸 자산이 불어나 있으면, 제가 만족할 만큼만 불어나 있으면 그만인 거지, 남들 주식으로 100억 벌었대. 근데 난 50억밖에 안 벌었네 하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10억을 갖고도 불행한 사람은 50억을 줘도 불행할걸요? 아마 10억을 1억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10억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겁니다. 근데 100억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1000억 있어도 불행할 거예요, 아마. 남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한올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그거다.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다. 주가가 더 올라야 한 10만원, 20만원 되면 유명해지려나 싶고요. 그때까지는 한번 인플레이션 나는 것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좀 기다려볼 만하고, 그리고 내일 데이터 좋은 데이터 나왔으면 좋겠고요. 떨어진다면 저는 또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내일의 데이터, 내일의 그 발표가
기업 펀더멘털에 악화를 미칠 영향은 없다고 보거든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펀더멘털 자체가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메로 프루바트 약이 갑자기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고, 내일 무슨 발표를 하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성공 기대감은 더 높아질 거고, 성공 가능성은 똑같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내일 발표가 무슨 내용이 나왔든 주가가 떨어진다면 펀더멘털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세론이 나와서 떨어진 거지. 수급으로 인한 하락은 저는 충분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제가 내일 저녁 늦은 밤에 아마 인베스터데이 결과를 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 정리나 그런 것들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내일은 아마 밤늦게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네요. 내일 한번 밤늦게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요. 금요일 장에 적절한 대응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이 지금 1980명을 넘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2000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고요.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악플 신경 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한마디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번에 메모리 800만원님 또 슈퍼땡스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나 저에게 뭐 추운데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어라 하고 스타벅스 커피 한두 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보내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고, 초심 잃지 않고 투자 철학이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장기간 투자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